공부가 뭐니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나요? 이 방송에 나온 연예인 자녀의 대부분 지능은 높지만 낮은 처리 속도가 문제라고 하죠. 처리 속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리 속도는 부모의 양육이나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불안감만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것처럼 아이가 성장하면 그냥 좋아질 수 있는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능력, 처리 속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내볼 텐데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뇌균형연구소 장원우입니다. 지능이나 지능검사에 대한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은 공부가 뭐니 방송에 나온 지능은 높거나 혹은 평균이지만 유달리 처리 속도가 느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웩슬러라고 하는 지능검사에서 언급한 처리 속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처리 속도는 정신운동 기능이라고 한다. 정신운동 기능? 무언가를 보고 빠르게 수행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따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처리 속도가 낮으면 반복되는 것, 단순한 거를 어려워한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흥분도가 높고 지루해하고 절제가 잘 안 되면서 처리 속도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작업기억이나 처리 속도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라고 하며 집이라는 곳이 쉴 수 없고 놀아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부터 엄마가 공부에 들어가는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진다라고 말하며 평상시 부모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두뇌 처리 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공부가 뭐니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요. 처리 속도가 낮으면요. 첫 번째는요. 머리와 몸이 따로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뭔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몸이 막 바쁘거나요. 아니면 몸은 막 바쁜데 머리는 그냥 조용히 딴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정신운동 기능, 정신, 즉 사고인지를 담당하는 뇌와요. 그리고 저희가 뭐 공을 던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기구를 담당하는 뇌는 앞쪽에 있는 뇌라고 해서 앞전자를 딴 전에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모든 운동 기능과 그리고 사고 기능을 담당하죠. 운동이라고 해서 혹은 사고라고 해서 별도의 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생각을 한다? 공부를 하는 뇌와 그리고 운동을 하는 뇌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요, 물론 명령에 따라 별개로 작동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전두엽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즉 사고 기능은 좋은데 운동 기능은 낮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뇌를 잘 모르는 예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공부 뇌와 그리고 운동 뇌는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운동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한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놈이요, 운동도 잘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놈이 머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저는 이 예외에 아주 적절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점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암기력은 너무 좋아서요. 여름학교 수련회에서 성경을 20장 넘게 외울 수 있었지만 저희 운동 능력은요. 특히 공과 관련된 혹은 농구와 같은 구기 종목과 관련된 박자, 리듬감은 좋지 않아서 운동 능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요. 해가 가면 갈수록 학업에 있어서 저를 힘들게 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걸 저의 본질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한계로 생각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념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 평균점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평균점이 어디든 간에요. 몸이 느리거나 박자치 아이들은요. 뇌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기준점이 낮을 수도 혹은 기준점이 높을 수도 있어서 기준점이 높으면요. 공부를 잘 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어려움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를 부모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방송에도 보셨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을요. 양육이나 혹은 심리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요. 저는 이 문제를 경험하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지만 지금은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제가 극복한
여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동영상 후반부에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문가들이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한다.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처리 속도가 낮아진다. 그럼 저희는요, 단순한 것과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요, 항상 제 흥미를 느끼게 하거나 혹은 복잡한 것만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한테 제가 잔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긴 한데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죠? 긴 문제를 읽고요, 그 문제를 파악해서 이 문제가 의미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되는 뇌의 능력은요, 저차원적인 능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저차원적인 사고와 고차원적인 사고가 따로 분리되거나요, 뇌의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나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경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있겠죠.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사고 처리 과정이 영어로는 Low Dimensional Manifold라고 하는데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화장실에 붙어있는 타일이나 바닥에 붙어있는 타일처럼요,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와 해결책을 가진 기본적인 패턴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 그 패턴이 뇌에는 있는 거죠. 단순한 사고와 복잡한 사고가 뇌에서 어떻게 프로세스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은요, 최근 10여 년간 많은 논문들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여기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9년, 불과 작년이죠, 신경세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복잡한 사고 체계는요, 수많은 단순한 패턴들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수학의 스토크라고 불리는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라틴 스퀘어 퍼즐 문제를 내고요, 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한 퍼즐을 풀 때와는 달리요, 복잡한 퍼즐을 풀 때는요, 기본적으로 자극되는 뇌의 영역이요, 그 안에서요, 패턴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더 복잡한 퍼즐을 풀면 풀수록 실수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단순 사고 능력은요, 그것이 단순하거나 혹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복잡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에서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순 사고 능력에 비해서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수행할 때 실수가 더 잦아지므로요, 단순 사고를 할 때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환경적 요인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작업에 심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관여된다면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이에게 단순히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스트레스에도 견디며 단순 작업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잘 견뎌내지 못하는 뇌 능력인 학습 지구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상 두뇌 처리 속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요, 해결책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뇌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해를 돕는 정보였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기다리실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나름 재미가 있었다면, 혹은 심지어 재미가 없었어도요, 제가 계속해서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요,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